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까지 밝혀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 결정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차원에서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또 상임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도부에 연락이 오길 바랐고 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저한테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에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 의원의 사퇴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인 해주세요. 예, 일단 그 서병수 의원은 전당대회 의장, 전국위원회 의장,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 보면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병수 의원은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반대한다. 그래서 전국위 소집에 응할 수 없다. 자신의 소신은 그 최고위원회를 복귀하는 거다, 복원시키는 거다라는 것이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총회 입장과도 반대되는 그런 태도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장이 그 위원회를 그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비대위 출범이 참 어렵게 되는 거죠. 당원 개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서병수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물러나기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뭐 전국이 소집 안 된다. 뭐 비대위 되면 안 되고 최고위원회 복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은 자신의 소신만을 고집할 경우 당 정상화를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물러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에 물러나면은 의장이 거리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지금 부의장은 2명이거든요. 윤두현, 정동만 의원 2명인데 이 중에서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서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절차를 맡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서병수 의원의 그 의장직 사퇴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그 소신을 지키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상임 전국위 경우에는 소집이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의무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을 하고 회의 진행은 부의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있었는데 본인은 그런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이제 사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의원들 총회가 모여졌는데 개인의 소신이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것은 또 당인으로서는 가질 자세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핵관의 한 명이죠. 장제원 의원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자신의 SNS에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또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고 또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뭐 사실 책임 있는 윤핵관은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여기에 응답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 어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윤핵관 이선 퇴진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요구를 뭐 본인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는 형식이 될 텐데 보기에 따라서는 일단 소나기를 피해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자신이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입장 표명이 선언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장 의원이 오늘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네. 하소연을 했는데 그거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숙명입니다.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이니 뭐니 이렇게 운운하는 생각들은 참 한심한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들 빨리 버리고.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한심한 표현들이죠. 예.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다라는 점 명심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장제원 의원의 입장 표명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 소나기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 가야 된다는 예. 것 하나. 또 다른 점 뭐냐면은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받는 다른 의원들 여러 명 있죠. 이들도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서 그동안 정의당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말이죠. 네. 정의당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를 놓고 권리당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네요. 네,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선자 5명의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소속 국회의원 6명 있는데 이 중에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규, 이은주 의원 이렇게 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대선 지선에서 정의당이 잇따라 참패한 뒤에 비례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이번 투표가 치러진 겁니다. 사실 강제력이 있는 투표는 아니기 때문에 사퇴 권고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제 실제 사퇴 여부는 이제 그들의 판단에 좀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정의당이 정말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 지금 창당 이래 아마 최대 위기일 겁니다. 일단 대선 지방선거 모두 형편없는 성적표 받았죠. 여기에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2차 미투 폭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집안 싸움이 장난이 아니고 심각한데요. 이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중 5명의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를 놓고 당원 총투표 진행되는 것, 이것 단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물러나라는 것 아닙니까? 네. 집안 싸움이죠. 근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가결되더라도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물러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만약 이들이 물러나게 되면은 누가 들어서느냐? 일단 후순위가 들어서겠죠. 그렇죠. 후순위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잠깐 소개해드리면 박창진 후보, 대한항공 땅콩 요양 사건 폭로 당사자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순위 이어지고요. 또 그 8번째인가 9번째에 보면 이자스민 씨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었죠. 그렇습니다. 필리핀계 한국인으로 이제 귀한 정의당으로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예비 비례대표 예비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투표가 왜 진행이 되느냐를 놓고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 2번이 지금 유호정, 장혜연 의원이거든요. 네. 이들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그리고 또 여성 이런 여성 구체적으로 페미니즘을 상징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21대 총선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호정, 장혜영 후보가 1, 2위를 받은 게 아닙니다. 1등은 배진규 후보가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4번으로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여성 최다 득표는 강은미 후보입니다. 지금 3번째로 의원이 됐는데 유호정, 장혜영 후보를 어쨌든 1, 2번으로 당선 확실한 1, 2번으로 배정한 것은 청년 비례대표다라는 점을 이제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두 의원이 갖고 있는 페미니즘 성향이 강하다라는 점이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장혜영 의원에게는 계속 따라붙은 말이
메갈리아 아니야?라고 하는 점이 계속 달라붙었습니다. 메갈리아. 예, 어쨌든 정의당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다라고 선언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은 정의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노동이라는 거죠. 노동을 소홀히 한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왔고, 그 문제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그 조직원들이 당원이 많이 당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이 그동안에 세대 정치, 세대 교체에 대한 정치, 또 젠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쌈박한 해법을 내놓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사회 개혁엔 외면하고 오히려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생태주의 이런 데만 매몰됐다라고 하는 비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이번 총투표 결정은 이런 데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뭐 당의 정체성, 노선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겠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도 만났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해서 민생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중앙대학교 법학과 동문 사이로 알려졌고 또 사법시험 공부도 함께한 좀 인연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계속 두 분 다 웃었어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종부세 문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놓고는 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임대주택이나 뭐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반지하방 참혹한 수해 현장을 보시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임대주택 예산안에서 5조 원 이상 삭감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라면서 이걸 좀 웃는 얼굴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오늘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까 정기국회 임하는 두 당의 입장 차이가 아주 역력하게 여실히 드러났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에게 이번 정기국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의힘에게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 아닙니까? 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민생 이런 것들은 결국 입법 그리고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인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둬서 국정운영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반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야당이 돼서 공격자 입장에서 맞는 첫 번째 정기국회고 당의 선정도 이재명 대표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 경쟁을 해야 되는 또 거기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오늘 대화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종부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관심 갖고 봐달라.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영구 임대주택 문제, 지역 화폐 예산 또 노년 일자리 문제 이런 주로 복지 문제를 또 거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종부세 문제, 감세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데 또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정부가 네.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확장 재정을 통해서 세금 중독이 됐다. 공격을 하죠. 그래서 지금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은 초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세금 종부세는 감세하겠다. 결국 긴축하고 세금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돈을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복지 쪽에 상당한 정책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늘 대화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이런 입장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정말 순탄치 않은 국회가
예상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는 참 비정하다라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모습을 좀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총장에는 오선의 조정식 의원 임명됐고 정책위 의장에는 김성환 현 정책위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 남아 있는데 이 중에 한 자리는 호남 출신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친명계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인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 그리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할 것 없이 모두 수도권입니다. 네. 물론 출신은 뭐 지방 일도 있겠지만은 지역구는 전부 다 수도권 일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지방에 대한 안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호남과 충청을 배려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조정식 의원 경우에는 뭐 친명계로 다시 분류가 되기는 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재정구 돌아가신 재정구 의원의 보좌관 또 이부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또 손학규 전 대표랑도 상당히 가깝고 네. 이해찬계로도 분류가 되고 상당히 이렇게 정치 과정이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은 일단 유임을 했다라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겠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인용 때는 대표를 사퇴한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초 얘기를 지금 왜 하냐?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의의 싸움을 자신은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SNS에 올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한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서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라고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영화를 인용한 대사라고 하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의 그리고 윤핵관들이 불의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끝까지 싸우겠다 뭐 그런 의지를 담은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추진하게 되면은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관심이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음 달 28일 회의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수해 현장 방문한 김성원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김희구 의원 소명을 듣는 자리라 그러는데 과연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 당 윤리위에 접수된 이준석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렇게 윤리위에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런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거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쫓아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할 땐 동시 퇴진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면서 당내의 주류에 의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